자, 또 먹방을 시작해볼까? 오늘은 또 오늘 새우깡. 또 근본이네요. 근본 카우치 포테이토. Yeah, I like 새우깡. 포테이토. 또 저희가 아이스를 마시는 거 보니까 또 This is 봄이 왔다. 근데 날씨가 아까 보니까 진짜 개나리가 엄청 많이 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개 너무 강세해졌어.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가. 개나리가 좀 안에 폈고 약간 벚꽃 폈던데 우리 집 앞에. 엄청 많이. 벌써? 엄청 많이. 커플들도 엄청 연남동. 많이 보이고. 아 커플들도. 네, 그래서 그냥 빠르게 지나가요. 아 질투 났어? 질투가 조금 질투 굳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질투의 화신. 마밤. 빠밤. This is 저희가 오늘 또 이 명드죠. 예, 질투의 화신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좀 할 말이 또 굉장히 많고 들어가기 앞서서 체크를 할 게 있어요. 약간 무슨 선생님 같으세요. 무슨 네, 느낌이지? 나이스 셔츠네요. 뭔가 이 의상이 약간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착하게 팬다. 아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질투의 화신에서 또 갈팡질팡하게 하는 그 남주 두 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섞었어요. 얼굴이 정원이죠. 아 그거는 노코멘트 할게요. 얼굴은 약간 근데 약간 규현님 같아요. 맞아요, 그치? 아 규현님 제가 그 김희철 씨 닮았다는 소리 좀 많이 들었었어요. 닮았다. 이제 최초 고백을 하네요. 김희철 씨 대박. 닮았다는 좀 소리를 좀 많이 들었고 아무튼 저는 항상 남자였어요. 남성이다 그러네? 보니까 네네네. 그런 애는 뭐예요? 지금까지 촬영한 거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헷갈릴까봐 좀 선택하기 되게 좀 망설이게 되잖아. 좀 이렇게 그쵸. 정원이를 할까 화신이를 맞아요, 할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섞었고 우리 이따 최종으로 그거 하면 되겠다. 우리 그래서 정원이랑 사귈 건지 화신이랑 사귈 건지. 근데 이런 말 할 때가 제일 전 재밌어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막 얘기해. 아니 사실 드라마 다 그러려고 보잖아요. 그죠? 네. 그죠? 맨날 수다 막 떨다가 마지막에 막 둘 중에 누구랑 사귈 거냐면 갑자기 진지해져가지고 맞아. 그리고 막 나이 봐.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 네네네네. 질투의 화신이 또 This is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로맨스 코미디물인 것만큼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각자 좀 먼저 한 줄평 하고 좀 출발을 해볼게요. 이 카우치 포테이토 클럽 할 때 어떤 드라마 다뤘으면 좋겠냐에서 질투의 화신이 리스트에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고 한 줄 평하라고 그랬죠. 네, 지금 많이 지나셨어요. 아 근데 어차피 저희 왕재밌음. 우리는 한 줄평이 그냥 못해요. 고유 명사지. 네. 말이 한 줄 평이 그런 말 있죠. 아유 말이 그렇지 뜻이 그래요. 희한하게도 차차. 내가 보자. 또 우리가 명실상부 또 남들은 인정 안 해도 우리끼리 인정하는 게 이게 OTT 추천 우리 맞아.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거를 오늘은 이제 질투의 화신을 저희가 골랐기 때문에 네네네. 그 시청자 입장으로서 질투의 화신을 이렇게 볼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한테 약간 저는 가볍게 볼 수 있는 드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러 가지 약간 뭔가 그 연애에 대한 생각 들기도 하고 연애 그치, 관련 그치. 그리고 질투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감정이 들게 만드는 약간 그런 드라마였다? 맞아. 우리 각자 다 그 세 명의 그 관점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거를 보는 게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이걸 정말 한 줄 평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모든 인간 서사가 압축된 어떤 힐링 성장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인정. 성장물 네. 로맨스를 빙자한 어떤 진짜 그런 인간 성장물로 저는 봤어요. 네. 인간 성장 코미디물. 인간 성장 로맨스 코미디물. 네, 근데 This 다 is- 다르게 봤다. 이게 그 2016년작이어가지고서는 올해로 딱 10년이 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0년 전, 나의 10년 전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이렇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최초로 우리와 인연이 있는 연예인 한 분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친분이 있잖아요. 아니 저는 친구 있잖아. 저는 사실 이번 작품을 처음 봤거든요. 언니들은 그 당시에 봤어요? 16년에 나왔다고. 라이브 봤어요. 저도 라이브 봤어요? 10년 전에 봤었어. 저는 이제 봤거든요. 근데 보는데 잠깐만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봤더라? 내 친구다! 거의. 제가 그날 진짜 바로 거의. 못 알아본 게 너무 갑자기 한인 거예요. 나 아는데 이게 그때 못 알아봤구나. 그때 그 당시에는 못 알아. 너무 그 하용중에 너무 과몰입해 있어가지고 하용중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언니가 그때 말했잖아요. 질투하신 나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누구지 했는데
1화 보자마자 바로 알겠네. 대구 씨, 나 대구 아는데. 대구 이렇게. 씨. 맞아요. 지금 안우연님께서 네. 또 출연을 하셨어요. 10년 전에. 예. 우연 오빠 잘 지내시죠? 예, 우리랑 또 친분이 있잖아요. 전화번호는 모르지만 오빠는 아니었잖아요. 전화번호는 뭐? 아니 선배예요. 예, 선배면 오빠지 뭐. 예, 그죠, 우연 그죠. 오빠 잘 계시고 또 이렇게 잘 계시면 한 번씩 DM도 보내주시고. 예. 잘 봤어요. 팔로우 댓글 갈게요.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우리 팔로우 그러면 마팔 해줄까? 해주지 않을까? 궁금하다. 일단 인스타 분위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 네 맞아. 안 약간 또 해주실 수도 있어. 회사 핑계 대면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 아 죄송한데 회사에서 회사에서 관리해주는 거여가지고. 근데 진짜 일절 신경 안 쓰고. 엄마가 관리하는 계정입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엄마가 관리. 일단 한 가지 좀 그 TMI 썰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질투의 하신 자체가 그 당시에 지금까지 좀 이렇게 회자 될 정도로 되게 명드인데 그 당시엔 더 했거든요. 10년 전에는 더 인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조정석 씨가 그 당시 연예가 중에 게릴라 데이트라는 코너가 있었어. 혹시 아세요? 알죠. 그 막 홍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그 MC 분이랑 이렇게 인터뷰하면, 예, 옆에 사람들 다 우르르 같이 걸어다니면서 인터뷰하는. 아 진짜? 네, 그래서 정말 그러네. 게릴라 데이트. 요즘에 없네. 그때 홍대에 오셨거든요. 홍대 놀이터 쪽에 오셨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윤영미 소극장 다니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게 딱 놀이터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소극장이 공연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 조성석 왔다고 난리가 난 거야. 미쳤다. 야 조성석 왔대 해서 난리 났어. 그 뛰쳐 올라갔어. 갔어. 우리는 바로 바로 위에 왔다니까. 갔어요. 갔는데 진짜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몰렸어. 일단 조정석이라는 그 대연예인이 왔고 또 방송 촬영한다고 진짜 거짓말도 안 하고 진짜 이렇게 다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저 조정식 씨랑 1대1로 그 인터뷰하는 거 했었어요. 인터뷰를 아 했어요? 언니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인터뷰 했었어요. 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찾아보면 안 되나? 네, 자료 한번. 아마 그거는 안 나왔을 것 같아. 그게 편집이 됐나 해가지고서는 제가 한번 봤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인파 속에서 점프해가지고 저 여기 있어 하겠다고 그거는 나왔어. 그거는 나왔는데 인터뷰한 장면 아마 안 나왔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픽됐어. 그러니까 김태지 씨한테 픽된 거야.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질투하신 봤어요 해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 어머. 10년 전 내가 봤어요. 진짜 조정석 이렇게 봤어요. 바로 이렇게 조정석 씨가 진짜 거의 뭐 아빠 미소 장착하고서 이렇게 막 어땠어요? 막 김태진 씨가 어땠어요?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진짜 막 이 멘붕이 오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앞에 못해, 말 조정석이 못해. 있고 하니까 못해. 그 화신이 언니 그거네 거의. 그때 못했던 말을 오늘 10년 뒤에 푸는 거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화신이 놀래했다. 아 진짜 조정석 씨랑 거의 뭐 티가 날 정도의 거의 너무 이급이었어요. 가까웠구나. 바로 궁 되는 거네 그럼. 되는 거지. 명동장. 사랑인가요? 그 대신 난 이제 끌려가고 나는. 진짜 최악의 민폐녀 이렇게 이제 그- 연예가 중계 최악 민폐녀. 그러니까 나 이제 난리 나고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서는 저한테는 좀 굉장히 각별한 그 드라마이기도 한데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 목차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네네네. 지금 진짜 임성원 작가님 진짜. 편급으로 아니 거의 저 강의 들으러 오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를 왜냐면 맨날 이제 언니 이제 옛날에는 몰래 봤는데 어. 이제는 이게 아이패드. 얘는 점점 올라와. 아니야. 저번에는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은 여기야. 제가 이게 너무 또 인생 드다 보니까 저희 디시스 인생 드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어필을 하고 싶은 거야. 너네는 오늘 가서 한 번씩 더 봐야 돼 이제. 저 두 번 봤어요. 그래도 더 봐야 돼. 이게 재밌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2016년작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 드라마 끝나고 나서 실제 현실판 질투의 화신 커플이 나왔었어요. 에? SBS에서. 진짜? 김현우 앵커와 이어진 기상캐스터가 뉴스룸에서 실제로 연인으로 발전돼서. 대박이야. 소름 돋았어. 그래서 이게 2016년부터 이 드라마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그분들 기류가 좀 이상했대요. 근데 이 영향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미 시나리오는 다 지필이 완료된 상태이고 상관이 없어요. 나도 궁금했어. 근데 또 사람이 또 되려면 이렇게 되는 게 김현우 앵커가 이제 그 8시 뉴스룸 진행을 하셨는데 이렇게 뉴스 하다가 이제 기상캐스터 넘어갈 때 소개를 하잖아요. 뭐 오늘의 뭐 날씨를 한번 살펴보겠다고서 할 때 되게 은은하게 미소를 지으시더래. 그래서 아까 좀 찐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는 다니니까. 살짝 수근수근했대요. 아직 뭐 있는데, 쟤 좀 이상한데. 그 드라마 끝나고 이제 2019년도에 실제 이제 결혼까지 꼴이 난.
결혼까지 했어요? 아 그러면 그니까 얘기하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요런 또 이렇게 다양한 비하인드 썰이 있는 만큼 재밌어가지고서는 저희가 한번 캐릭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볼까 해요. This is. 표나리 씨부터 가볼까요? 공효진 씨고 여자 주인공이죠. 표나리 씨가 이제 그 SBS의 기상 캐스터고 아나운서를 꿈꾸는 지망생이기도 해요. 극 중에서 이화신 씨, 조정석 씨를 3년 동안 짝사랑한 진짜 그 지고지순한 캐릭터이기도 진짜 하고. 올해도 하셨다 진짜로. 그니까 3년간. 근데 또 하나의 또 반전이 나오잖아요. 끝에 이제 가면서 친구 고정원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어떤 짝사랑의 마음을 달래주는 또 사건이 나오죠. 이화신님이 이제 표나님님이 3년 동안 짝사랑했던 상대죠. 본인이잖아요. 이제 학벌 엄청 좋고 활친한 외모와 신뢰감이 묻어나는 마초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유방암 이슈로 이제 표나리의 도움을 받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시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그쵸. 이게 진짜 입체적이에요. 진짜 일도 기깔나게 잘하면서 되게 좀 믿음직스럽고 결국에는 이제 앵커가 되는 역할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경표 씨가 이제 고정원으로 나오죠. 고정원 역은 이제 이화신의 가장 친한 친구고 브랜드를 수십 개 갖고 있는 부자. 의류회사의 이제 차남이자 강남의 수입 명품 편집샵을 운영 중인 재벌 3세. 고정원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이 화신이가 항상 셔츠를 입었죠. 맞아요. 맞아. 그리고 저기 기상캐스터다 보니까 항상 또 옷을 대줬잖아. 자기 걸로. 네, 저희가 이렇게 캐릭터 소개를 드린 것처럼 이 질투의 화신이라는 제목답게 이게 사실 그 삼각관계가 모든 캐릭터의 축이에요. 모든 인물이 다 삼각관계에 얽혀 있어.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질투하신의 조연이 거의 저한테는 주연급이거든요. 맞아. 그 조연분들의 그 매력이 미쳤어요. 진짜. 한 명 한 명 너무 캐릭터가 너무 진짜. 재밌고 맞아요. 진짜 그 입체적인 게 너무 표현이 잘 돼가지고 진짜. 어디서는 막 마귀 할멈으로 불리던 사람이 여기서는 소녀 같고 귀엽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간 보면서 악역이 없었다는 거에 조금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드라마에는 막 악역도 있고 막 싸대기 날리고 막 진짜 저 사람 싫어 약간.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악역이 악역인 것 같은데 귀여워. 맞아요. 그게 이 드라마 작가님 특성이라고 했어요. 그 작가님이 서숙향 작가님. 네. 선숙향 작가님? 서숙향. 어문양 말고 서숙향. 염. 여문양 말고 서숙향. 아 그래 너 그거부터 해명해. 여문양 해명한대요. 왜? 서숙향 작가님도 선숙향이라고 해보시지. 섬숙향이라고 해보시지. 저 진짜 사실 언니 이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 욕을 몇 번 먹다 보니까 이거 유자. 엄청 먹었거든요. 유자 어제 단톡방 아니. 만들어서 우리 언니한테 여문양이랑 거 장난이었어. 기분 나빴다. 장난이었어 진짜 미안해 이렇게 딱 보내고 저 진짜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몰라요. 같이 촬영을 하는데 어문양인데 그래서 한번 웃겨보겠다고 했는데 욕을 지질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죠? 그런 네. 거는 난 연문양이 더 좋던데. 근데 제가 그 이름 어디서 말할 때 뭐 관공서라든지 뭐 이름을 대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전화 예약이라든지 무조건 첫 바따로 그 알아들으시는 게 여문양? 염은. 그래서 나는 너무 익숙해요. 아 진짜. 염이라고 듣는 게 난 너무 익숙해요. 염. 신기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차분하게 덤벼. 아니요. 염 아니고 엄이고요. 엄은 향이요. 향. 향수할 때 향이요. 무조건 여기까지 들어가줘야 돼. 안 그러면은 염은 염은 형이요. 너무 그럴듯하잖아 이름이. 헷갈릴 법하다. 그래서 나는 이 본명이 필요치 않은 상황인데 이름을 말해야 될 때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식당 예약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 그때 저는 그냥 저희 엄마 이름 돼요. 쉬어가지고서는 제 이름 안 돼.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에너지를 빼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리샤요 리샤 하면 예 바로 알아들으니까. 저도 좀 헷갈려서 뭐라고 파트리슈 막 이러면서 막 파트라슈? 그래서 저는 제임스로 해요. 제임스. 말이 안 되지. 네, 제임스 코맨이 오셨어. 네. 근데 알아보시면 이제 조금 민망해요. 근데 제임스는 남자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임스로 해요. 아니면 조나단이에요. 사실 조나단 저희 쓰잖아. 오빠도 제임스로 해요.
아, 또 가족의 공동 이름이구나. 지금 내가 선숙향 작가님이라고 잘못 말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죄송해요 작가님. 서숙향 작가님 특이에요 그게. 빌런이 없는 게. 네. 빌런이 없는 게. 빌런이 없이 이것도 그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글을 쓰다 보면은 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빌런이 주는 그 다양한 출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출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빌런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빌런 없이 그린다는 건 실력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그냥 진짜 그 인생 같았어요 뭔가. 악역이라는 게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착하다라는 말도 그렇고 이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는 착한 사람이 이런 게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엄청 그러네.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맞아. 진짜 저런 사람들이 진짜 있잖아. 나도 저런 감정 느끼잖아. 약간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 맞아. 그러네. 이게 진짜 빌런이 상대적이라는 게 그 안에서도 보면은 그 이따 얘기하자. 차차. 지금 얘기해요. 지금 뭐 촬영하고 있잖아요. 이따 씨 끝나고 말할 거야? 아니 또 그 우리 저기 끝나고 나서 3시간 더 수다 떨고 가잖아요. 그때 얘기 나누기로 진짜 하고 끔찍해. 오늘도 할 거니까 준비들 하고 있고. 자세한 거는 이따가. 엄마한테 안 들어간다 했어요. 카메라 없이. 오케이. 그리고 서숙현 작가님께서 그 빌런이 없다는 것과 또 더불어서 디스이스 공효진 씨가 많은 또 작품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요 서숙현 작가님 아, 작품에. 맞아요. 되게 총애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최신작으로는 별들에게 물어봐가 있고 또 그 인기 있었던 파스타에도 공효진 씨가 또 그쵸. 서숙향 작가님의 그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디스이스 서브 남주가 무조건 재벌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재벌남 고정원 씨가 등장을 하고 파스타에서도 알렉스 씨가 그쵸. 또 재벌남으로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재벌남이라는 코드가 그 작곡에도 있듯이 드라마계 머니 코드거든요. 이거 나왔을 때 얘기가 무조건 좀 이렇게 보는 맛이 있어. 재벌남 또 약간 그런 맛 있잖아. 본부장님 아니면 이제 보통은 본부장님이죠. 네, 본부장님. 여기서도 좀 그런 짜릿한 장면이 나와요. 고정원 씨가 서브남인데 재벌남이다 보니까 꼭 여자 주인공은 꼭 싫다 그래. 카드를 주면서 자기 카드를 주면서 좀 쓰라고. 맞아. 꼭 버린다 안 쓰고. 어. 아우 안 됐다고요. 쓴데 약간 거기에 더 매력을 느꼈나 봐. 그러니까 꼭 그거를 근데 항상 이런 거 조심하세요. 신종 사기 수법일 수도 있잖아요. 남의 카드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 없어. 없기도 해. 줄 일이 없어. 그냥 상상이나 하자 이거죠. 전화 오면은 그냥 받지 마시고. 아니 근데 리샤님 약간 좀 그런 로맨스 스캠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로맨스 그 스캠 뭔지 알죠? 그건 뭐예요? 리샤, 네 영상 잘 보고 있어. 나 너의 팬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다가와. 이렇게 친근하게 처음에는. 그래서 너가 약간 푸사를 보니까 좀 생겼네, 잘생겼네. 해가지고서 약간 좀 마음을 열잖아. 살짝 좀 이렇게 친분을 쌓았어. 그리고 나서 나 일주일 뒤에 한국 갈 거다. 이렇게 막, 그럼 그때 한번. 아 얼굴- 외국인이야? 근데 어. 말이 안 통하지 않을까? 한국어로 아, 접근을 한국말에? 해요. 예, 어. 또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나는 간다 다음 주. 나는 그냥 한국으로. 그리고서는 간다 갑자기 한국으로. 뜬금없이 리샤 나 지금 인천공항인데 여기 뭐 세관에서 걸려가지고 뭐 보증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된대. 나 이거 그 통장 어쩌고 때문에 코드가 없어서 너가 먼저 내주면은 내가 뭐 너한테 할게. 이게 말로 들으면 되게 아닐 것 같잖아. 근데 친분을 엄청 싸우면은 사실 그래 그러면 돌려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줬어. 너 이미 줬어 지금. 그러니까 너는 이미 방송에 또 오토상이라는 게 또 나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미지 우리 괜찮은가? 리샤 오토상 아닙니다. 본인들이 만든.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현재 그 다시 보기 하는 것 중에서 임성한 김수현 작가님 외 작품이에요. 아 진짜. 근데 이거 좀 주기적으로 봐주긴 해야 돼. 질투의 틀려 화신. 있어요. 왜 이거를 우리가 추천을 하며 또 이렇게까지 계속돼서 이렇게 끌어대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회자가 되느냐는 이제 차차 한번 언제 차차 이렇게 풀어드리기로 하면서 바로 지금. 네, 바로 지금. 그래서 디스이스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궁금해요, 다들. 연애 스타일이 평소엔 어떤지. 왜냐면 우리가 이 아우. 질투의 화신이 이 인간의 어떤 질투의 그 심리를 좀 이렇게 깊게 다룬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평소 때 이제 어떤 연애 스타일을 가지셨는지, 뭐 질투가 많은지 어떤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질투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 근데 또 사바사인 것 같긴 해요. 그 질투를 하게끔 유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데 보통은 질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그럼 어디까지 허용돼요? 아니, 뭐 나-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랑 나 오늘 술 마실 거임? 저녁에 술 먹어. 괜찮아? 여사친이 누군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 10년지기.
10년직이면 오케이. 어머냥이 1년직. 어머냥 저 괜찮아. 나도 가면 안 돼? 나도 놀래. 나도 갈래. 아. 근데 보통 그냥 같이 놀아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아 셋이서. 그 사람이 나 걔랑만 술 마신다 이렇게 하고 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질투 안 나? 질투 날지도? 질투가 난 적도 있고 안 난 적도 있는 사람이면은 그러면 지금 와서 돌이켜봤을 때 호감도가 어땠어요? 아 질투가 나는 거는 사실 호감도보다 내 자존감의 문제였던 것 같아. 질투가 나는 거는 뭔가 내가 좀 자존감이 좀 낮은 상태였던 거고. 아, 그때는? 네. 아 우리랑 똑같은 말 한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되게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러세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그럼 리사님은 뭐 연애할 때 혹시 질투 있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막 많진 않거든요. 네. 근데 질투 엄청 해요. 저는 질투가 곧 사랑이다. 근데 표현을 해요? 저는 바로 티나요. 참다가 표현해요. 아. 그래도 몇 번은 참아줘요. 몇 번은 참아주고. 근데 이제 막 티 내죠. 좋겠다. 아 말로는 안 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은슬쩍 이렇게 돌려 말한다거나 그런 거 하죠.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안 나요. 에이, 근데 약간 언니는 질투를 별로 안 할 것 같아. 아니 하는데 아닌 척 할 것 같아요. 무지하게 웃음으로 하는데 조금 아닌 척 할 것 같아요. 돌려서 말하나? 나는 그 내 인생에 있어서 그 32살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전이랑 32 이전과 이후가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약간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매진을 하게 되면서 좀 가치관이라든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마치 뭐 MBTI를 전혀 모르고 지내던 사람이 MBTI를 알게 돼서 아 나 이런 인간이었구나를 32살 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사실 연애를 안 해가지고 좀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끄집어 보면은 저는 성향 자체가 질투는 되게 많은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애를 할 때도 이거를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언제 발현이 되냐를 생각해 보면은 좀 내가 더 좋아하는 마음이 클 때. 문치는 자존감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공감 가는데 저는 약간 호감도에 더 큰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감도에 따라서 질투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 사랑이 얼마나 더 크냐? 아 그때는 제가 그 32살 이전에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일적으로도 모든 게 다 안 풀리고 막 발버둥은 치는 거야. 내 성향 자체가 그냥 저는 약간 무던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흘러가는 걸 흘러가는 대로 두는 편이 아니에요. 막 떠내려 가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이러고 있던 시점에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저한테 너는 근데 화가 되게 많아.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화가 많다고 나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는데 이미 화내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많다고? 이미 화내고 있어. 내가 무슨 화가 많아? 너 지금 화내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화가 많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연애라는 게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커다란 변수잖아, 연애라는 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것까지의 변수를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워낙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진짜 시궁창에 막 진짜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에서 좀 회피하고자 여유가 없었네. 여유도 없고 마음에. 어떤 1차적인 쾌락이 저한테 좀 안락감을 주는 유일한 게 이제 연애였던 거죠. 불 같아지는구나. 트리거가 되는 거지. 안 그래도 그런 그럴 성향인데. 때가 있어. 그런 시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래서- 되게 마음에 여유 없을 때 별것도 아닌데 화나고 이런 거. 안 그래도 좀 불같은 성향인데 또 그때 당시 알바 때문에 저는 항상 잠을 못 자고 24시간 내내 알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더 예민해지고 피곤해지는 거야. 더 근데 예민해졌구나. 걔가 쓰레기이기도 하긴 했어요. 예. 뭐야? 내 걔가 땀만 쓰레기네. 있는 건 아니고 걔 그래. 좀 쓰레기긴 했어. 저는 제가 쌍방이라 쓰레기네. 생각해요. 쌍방. 아 근데 쌍방도 억울해요. 지가 그렇게 나도 잘 먹어. 화가 많네. 맞네. 아니 화났어. 야. 아니 지가 나를 열받게 해서 나한테 화가 많대. 이런 사람도 있어. 미친놈이. 이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거든요. 지가 화낼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왜 화가 많냐고 나는 하는 그 거잖아요. 생각이 제일 싫어. 아, 나는 지가 진짜. 나를 열받게 뭔지 알아. 해놓고서는 나보고 뭔지 알아. 화가 많대. 미친놈아 진짜. 니나 돌아봐. 확실히 언니가 화가 많네. 니나 돌아봐. 진짜. 진짜로 뭔지 알아. 화가 나.
아, 다 웃었고 이 드라마가 평이 진짜로 좋은 게 연출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독특하다. 진짜 공 많이 들인 티가 나요. 진짜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좀 굉장히 좋았던 게 화신이가 나리를 좀 좋아하게 될 거다를 또 암시한 내용이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그 성별 표시 있잖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성별 불이 막 표시. 켜지고. 여자 화장실 불이 꺼지고 남자 화장실에 불이 켜져요. 아 그게 그 의미였어요? 나는 저거 왜 저렇게 확대해서 클로징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영상에는 다 의미가 있다니까. 그리고 첫 화에서도 그 리샤님이 좋다고 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태국에서 맞아, 그 태국에서 우산 쓰는. 같이 우산 쓰고 가는. 근데 그 장면. 우산이 빨간 우산이야. 우산이에요. 응. 앞으로 그 질투가 펼쳐질 거라는 거를 이 여자 주인공이 듬으로써 좀 아니, 암시- 복선 미쳤다. 진짜? 아니 화신이가 떨어졌다가 그리고 정원이랑 있다가 정원이도 떨어졌다가 결국엔 셋이 다시 이렇게 쓰고 가잖아요. 나리가 이제 복선 아니야? 그러네. 야 거기서 원래 나리가 우산 테스트 안 쓰고 나리가 에라이 했다가 안 써, 이 그러면. 스토리가 아예 그 우산 안에 다 있는데? 야, 아 진짜. 나리가 그거 그렇게- 왜냐면은 둘 다 헤어지자 그러잖아. 맞아. 나중에는. 맞아. 그게 나리가 우산을 벗어던진 순간이고. 근데 이거 진짜 일리 있어요. 이게 근데 이미 정답이 나와 있었네 거기서. 그러니까. 근데 또 몰랐어. 그 중간에 화신이가 유방암 수술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병실을 쓰잖아. 할머님? 할머니로 나오잖아. 할머님! 아 진짜 할머니. 할머니. 그 연기도 너무 잘 오, 줘. 나 의사 선생님 진짜 최애야. 진짜. 근데 진주님도. 진주님 그 맞아, 간호사. 할머니즘 진짜. 네, 혈압 재실게요. 먼저 MG. 진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이 역전된다는 걸 또 어디서 표현하냐면은 거기서 아직까지는 이제 나리가 화신이를 좋아하는데 나리가 나 이제 기자님한테 한번 키스하잖아요. 나 3년 동안 짝사랑했는데 아 그때 진짜 싫은데. 야, 키스해도 되냐? 그리고 그 이후에 연출이 이제 그 나리랑 화신이가 각자 침대에 올라가서 아 됐어요 자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리 신발은 이렇게 닫혀 있고 화신이의 신발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슬리퍼가. 그런 걸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또 그런 거 봐요? 기사에 다 나왔어요. 뉴스 기사에. 아 근데 다. 이런 거 어쨌든 노린 게 진짜? 맞다는 거네. 맞다는 오, 거지. 미쳤다. 그럼 저희가 그 DCS 제작진분들께서 워낙에 명장면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네네네. 한번 그 월드컵이라고 하나요? 월드컵 알죠? 예. 그럼 한번- 이거 하기 전에 하나씩 뽑아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명장면. 그래. 명확하게 저는 꼽을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DCS 이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가 그 코미디 로맨스물이 주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개그맨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이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나리에게 저를 되게 이입해서 많이 봤었거든요. 나리가 나중에 이제 그 기상캐스터를 넘어서 아나운서가 되려고 거기 이제 도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기상캐스터 겸직하면서 도전을 하다 보니까 아침 방송을 끝내고 급하게 이제 그 아나운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헬기. 회기까지 막 동원해가지고서는 우여곡절 끝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게 제가 그 국제 시험을 보고 나서 나리가 비상구에서 자기 혼자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모든 걸 다 끝내고 나서 긴장 풀려고. 긴장 풀리고 후련한 듯이 또 시험을 되게 잘 봤잖아. 맞아요. 그 우는 장면을 본데 진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공채 시험 볼 때 진짜 나리처럼 진짜 사활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리처럼 결과도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서 나리처럼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모든 걸 다 끝내고 나서 아직 결과는 몰라.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 여기서 떨어져도 절대 후회 없고 나 모든 걸 다 쏟아 부었고 같이 준비했던 팀원들이랑 그렇게 만났는데 그 도움이랑 음향이 있거든요. 눈물이 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우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모든 걸 쏟아 본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다. 그 순간에 언니의 인생 드라마가 된 것 같은데. 네, this is. 그래서 저는 그 비상구 씬을 보면서 와 이거 작가님 분명히 이 경험이 있다. 모든 걸 쏟아붓고 실패해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아이러니하게도 로맨스물이지만 그 장면을 제 최애 장면으로 네, 이거 꼽겠습니다. 진짜 맞아요. 여러 방면으로 자극이 있는 드라마죠. 네, 진짜 이거 인간 서사 진짜 힐링물이라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성장해가는. 리샤는 어떤 야한 장면이 좋았어? 아이 진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야 서사 잘 사실은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 왔거든. 합을 맞췄어요. 야 내가 진짜 이거 어떤 키스가 좋았어? 아 진짜 웃기네. 그 저기 키스하니까 나와가지고 저는 탈의실 키스. 아, 그치. 와 이거 어떻게 빼? 진짜. 근데 그 장면 진짜 미친 것 같아. 너무
아야 을은 아니냐? 그거 끝나고 그거 끝난 후에 그 공효진 씨가 도망가잖아요. 맞아. 그 부분의 어. 감정이 너무 복잡한 게 아니 거기서 조정석이 아리야 맞아. 나리야. 나리야. 그 복잡한 밥 먹자 그랬는데. 감정이 나리야. 너무 나리야. 느껴져. 막 도망가. 언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냥 제가 딱 보면서 완전히 그 분위기가 싹 환기됐던 부분이 그 유방암 검사할 때 그리고 뭔가 으악 하면서 그 진짜.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서 갑자기 호두를 막 깨고 막 무슨 막 과일이 막 짓눌리고 막 이렇게 나 오렌지 그게 표현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이거 진짜 센스 있다. 왜냐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느낀 감정이 와 진짜 코미디 되게 세련되게 잘 넣었다. 맞아 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맞아 그냥 툭툭 던졌는데 그게 타율이 다 좋아서 어디 한번 그 장면이 있는지 볼까요? 좋아요. 뭔가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이거 나온다 좋다. 제가 할게요. 자, 이 너무 의사 좋았어. 선생님도 너무 웃겨. 나도 같이 소리 질렀어. 아 저거 진짜 여자들 저렇게 받는다는 거 아니야 저 실제로 조정석 씨가 진짜 아팠대요 이거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 노래 나올 때 아닌가? 난 널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지. 아 이거 근데 유명한 검사를 안 고를 수가 그쵸? 솔직히 저도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아 야 이거 케이크 그 어떻게? 아이스크림. 아 아이 파운데이션. 야! 거야. 그러고 엄청 막 죄송해요. 미안해. 어떡해요. 맞아. 죄송해요. 울잖아 거의. 케이크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장면이다. 노래도 잘 불러 요즘. 아주 매력봐 와 진짜 막 너무 사랑스러워 이 풀샷이. 이거 진짜 찐이었구나 이거랑 지금 뭐였지? 파운데이션. 난 솔직히 위험한 케이크다. 케이크다 무조건 케이크다 근데 이것도 장난 아닌데 갯벌 난투극도 대박이에요 이거. 이때도 잘못된 만남 나오지 않나 음악? 난 벽기스. 벽기스 2번 보자 그래 벽기스 일단 봐야 돼. 사랑해요 이거잖아. 저거 와 진짜. 와 탈의실에서 어떻게 저렇게 해? 아니 찐하기도 찐하구나 와 진짜 엄청. 이거 누르자. 또 다시 하잖아. 너 몇 번 봤어? 뭐야? 뭐야 왜 이거 왜 눌러요? 이거 없었어요. 이거 없어졌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르셨나 보다. 그 두 번째 키스하는 것도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잘랐어. 길어서 잘랐어요. 저희가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그럴 수 있죠. 딴걸 자르면 되지. 이해했어요. 예. 아니 근데 뭘 볼지는 우리가 선택하면 예, 됐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는 예의상 그래도 예의상 한번 보자. 제 갯벌 난투극 한번. 야 열심히 했겠구나 와. 언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안 들리냐고. 드라마잖아. 아니 이게 근데 나는 이해돼요. 이게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근데 집중하고 있으면 안 이어폰이라도 좀 껴주지 이쯤 되면은 표나리 밀짚 모자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있는 거임. 이렇게 해놓은 게 나는 안 잊혀져. 자,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키스로? 무조건 키스지. 키스로 가자. 이거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이거 1위 후보야. 이거 1위다 미치겠다 저는 쌍코피에 한 표. 쌍꺼풀 한번 볼까요? 저 이제 드라마적인 설정이긴 하다 저거 와 진짜 너무 어떻게 진짜. 사람들 음성으로 하는 것도 웃겨 벽 짚은 거 너무 웃기다. 사람들이 연신 웅성거린다. 진짜. 야, 너 괜찮아? 야, 너 진짜 초등학생 같다. 진짜 너무 웃겨. 나 이 장면. 초딩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거 뭐 좋아. 쌍코피, 쌍코피 팡 넘어지고, 방구, 트름, 오줌 똥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야한 거
아 진짜 이걸 웃겨. 뭐야, 아까 됐어? 이제 넘어진 장면 아 근데 이거 봤고. 솔직히 리샤 웃은 거 생각해서라도 그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생각만 해도 막 아 진짜 너무 배꼽 웃겨. 찢어져. 그거랑 뭐였더라? 아 호우 이거. 나를 더 좋아한다. 아 연기 와, 너무 연기 진짜 잘해.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아니 현실이면 저기서 이미 게임 끝 아니냐? 너무 귀엽잖아. 됐다. 결정했다. 잡았다. 나 이게 너무 귀여워. 그래서 홍현재 사귈 거야 말 거야 그만. 끝까지 얘기 안 해줘. 1, 2로 대답해보자. 하나, 둘, 둘, 셋. 셋. 이. 1. 일로 갈게요. 일로 가시다. 얘가 1 맞지? 이 두 분이 실제로 이거 찍고 나서 합이 너무 잘 맞아서 현장에서 그냥 툭 치면은 바로 이렇게 통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거 찍고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꼭 만나자 이렇게 약속했대. 드라마 꼭 다시 찍자. 근데 뭐 또 다시 찍으시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나는 1번. 야 근데 키스 한 번만 보자. 이것만 보고 넘어가자. 아까 그냥 가자고. 아 근데 요거 아니 근데 이거를 한번 봐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 있게 다가가면은 결국 마음을 연다니까. 아 이때. 아니 꼭 저렇게 저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 자기 마음을 안다니까. 그게 진짜일지도 솔직히 의문이긴 하다. 나는 1번. 나 브라드 킹 화신이. 오케이 1이다. 이거는 1이다. 느낌 하시니 이거 미쳤나? 이거 불안해요. 아 잠깐 이거 못 골라. 전 정했어요. 자, 하나, 둘, 셋, 2. 인정. 아 이거 근데 너무 웃기긴 해. 이거 진짜 좀 심각해. 진짜. 결국에는 이거야. 그래. 아 아 근데 이길 수가 없다. 자, 하나, 둘, 셋. 답정 넣어. 그러니까 이긴 한데 나는 2를 그냥 2 나올 것 같아서 1 해봤어. 디시스 월드컵을 해봤는데 사실은 좀 답이 정해져 있는 월드컵이었어요.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이건 키스를 이길 수가 없어. 키스 이길 수 없어. 단순히 키스 신이라서가 아니라 그 연출이 너무 좋았고 그 아마 질투해하신 안 보신 분들은 계셔도 이거 키스신 장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 한 번은 다 봤을걸요? 다 웃었고 나리가 3년 동안 화신이를 짝사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정원이라는 재벌남이 나타나서 이제는 나랑을 좀 연애해보자 하면서 진짜 온갖 거를 막 다 해주잖아. 구름 먹고 똥. 구름 싼 똥인가? 아니, 바람 먹고 구름 또. 저 지금 바람 먹고 구름똥 싸는 기분이에요. 바람 구름 먹고 똥 싸고 그냥 똥을 싸고.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바람 먹고 구름똥. 맞아. 여기서 저희가 진짜 그 연애 성향이 여기서 드러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날이다. 네. 화신이가 있어. 그리고 너를 좋아하는 또 정원이가 있어. 결국에는 누구를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본인이라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요? 언니들은 왜 다를 것 같지? 헐 어떡하지? 너는 무조건 너 날 화신이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아, 정원이? 줘. 어머? 잠깐만. 달라? 달라? 아니 나는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너를 걱정하게 되는 게 로맨스 스캠? 아니 왜냐면은 야, 여기서 잠깐만 농담 아니고 짚고 넘어가야 할 화법이 있어요. 돌려보세요. 리샤 뭐라 그랬냐면은 답이 당연한 정해져 거 있지 아니에요 않아요? 라고 했어. 당연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난 이 생각했었거든. 근데 아, 진짜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라고 하길래 너는 진짜 오토성의 그 뿌리가 아니 진짜 이런 성향이 내가 조심해야 돼. 나였어야 했어. 야, 너 조심해야 돼. 너 로맨스 스캠 아니 조심해야 돼. 왜냐 아니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이화신님은 내가 3년 동안 짝사랑을 했지만 이러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화신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나한테 틱틱 대하고 그래도 좋아할래요? 진정해. 화가 많아. 그래도
저는 둘 다 사귀어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별로 없어요. 저도 연애경 별로 없어요. 그 와중에 있는 거야. 그냥 나눈 거야. 후기 궁금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랑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나 좋다는 사람 만나야지 이러고 만난 거였단 말이에요. 사실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초반엔 같이 밥 먹을 때 체할 뻔했어요. 밥 먹기도 힘들 정도로 좀 싫어.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사귄 거야. 억지로. 그냥 나 너무 좋아하고 잘해주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약간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나중에 감동으로 바뀌면서 그게 사랑이 돼요. 결국은 좋아하게 됐어요? 네, 좋아하게 됐고 언젠가 시기로 따졌을 땐 내가 더 좋아했을 때도 있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된 게 더 오래 사귀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연애를 안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지 하고 있다가 지금 몇 년째 그냥 뭔지 알아. 이제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지. 없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지 하니까 막 눈이 막 계속 높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진짜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표날이 진짜 용기 있어. 너 인정. 와 진짜 힙합이다. 사실 그 화신이가 너무 그 많은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그러긴 해. 진짜 아니 현실에서 들었으면은 맞아. 사람인가 이게? 이런 맞아.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미 아웃 됐을 건데 이 드라마를 통으로 봤으니까 이 사람이 소년 만화처럼 성장을 하잖아.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아버렸으니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것 같아요. 뭔가 소원 이루듯이 잠깐이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었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단. 그쵸. 너네는 나보다 썰이 많을 수가 없어. 맞아요. 나는 언니랑 인정해요. 촬영하면서 너무 느꼈어요. 인정해요. 이거는 진짜. 물리적인 양에 너네는 될 수가 없어. 인정을 해. 부러워. 진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 연애는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모두가 상상하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맞고요. 왜냐면은 드라마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데 상대가 나를 엄청 싫어하고 막 짝사랑하게 만들고 사실은 여기까지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냥 상상했던 대로의 그 연애였고, 반대로 나는 진짜 마음이 없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사귀지는 않고 사귀기 직전까지 가봤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게 정말 마음이 1도 생기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나는 진짜 회피형이 맞구나를 느낀 게 차라리 미안한데 나 너 싫어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이게 또, 미안해서. 이 미안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거절을 미안한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만 만나자. 더 이상 뭐 연락하지 마. 이렇게라도 미안했구나.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안해서 말을 못 하니까 내가 어떻게 회피를 해버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왕사남이 나왔대. 왕사남 보러 갈래? 이렇게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날씨 되게 좋네. 뭐야? 주제를 바꾸는. 투명인간이잖아 그냥. 진짜로 바꾸는구나. 내가 그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네? 이거 차라리 왕사나 보러 갈래 했을 때 이게 진짜로 그냥 친구로서도 그냥 보러 갈 수는 있잖아. 언니 그거네. 언니 MPYJ네. 홍대에 나쁜 여자 바라고 되게 유명한 데 있어요. MPYJ 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걔가 이제 끝에 가서는 진짜 막 이제 그런 서운함을 이제 토로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못 알아듣는 척 막 나한테 이랬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더 정 떨어지죠. 그치 더 정 떨어지지.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는 그치 이게 내가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리샤가 당연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했을 때 이 마인드 고쳐줘야 된다. 근데 그건 있어. 인간적으로라도 호감은 있어야 돼, 그 사람은. 그니까 맞아. 그래야지 제가 했던 그 과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감동에서 감동이 사랑으로 바뀐 케이스. 그런 거지. 나도 애초에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좋아해요? 나는 좀 다르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 문치님께서 말씀 잘하신 게 인간적인 매력이 먼저 이렇게 1차적으로 느껴져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 1차적인 느껴졌어요. 느껴졌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아니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그런 진짜 한국말이 참 어려워. 거짓말하지 마. 너 잘하잖아. 어렵고 한국말이 어렵고 저는 근데 약간 뭐가 있었냐면 저는 짝사랑을 엄청 많이 한 사람으로서 진짜. 이제 저는 짝사랑을 하면 티를 잘 못 내요. 엄청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고 혼자 막 질투하고 그러는 편은 완전히 그게 나예요. 그런 편이고
약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게 근데 이거 나가도 되나? 이거 어떻게 말해? 일단 해봐. 이거 그때랑 서사가 똑같다. 이거 내보내면 안 돼요? 이거 회사에 얘기하지 말아요. 이거 잠깐만. 이거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계셨는데 어. 이제 어쨌든 1차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저도 조금만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저의 이상형은 진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결말이. 결말이 뭐 잘 한국말 됐죠. 못하는 척 하지 말고. 너 지금 사귀고 있구나. 에이, 그건 아닌데 결론은 이제 질문이 뭐였죠? 어떡하냐 나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 아까 말하긴 했지. 하나만 저기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근데 진짜 짝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근데 잘못된 거 아니야, 절대. 짝사랑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네, 잘못된 거는 아닌데 이제 너의 그 서사를 알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질투가 있네 없네 이런 거 했잖아요. 질투가 없는 사랑은 찐 사랑이다 혹은 무관심이다. 나는 이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요.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반려견 한 마리를 키워요. 네. 근데 그 반려견이 저랑 단둘이 살거든요. 근데 나를 싫어해. 주인이 나고 보호자가 유일하게 난데 이게 뭔? 저를 싫어해요. 아닐 거예요. 아니요, 싫어해요. 확실해요. 저는 우리 언니랑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을 더 좋아하고, 왜냐면은 제가 처음 입양할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깨비거든요. 이름이 깨비인데 깨비가 그때는 나를 좋아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얘를 너무 좋아해서 하도 줌을 딱 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깨비가 그걸 알아. 패턴을 알아. 그래서 내가 깨비 근처에만 가면은 깨비는 바로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내 간식이 있을 때만 나한테 오고 막 이러거든요. 깨비랑 같이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다른 강아지랑 이렇게 있거나 하면은 얘는 나에 대해서 질투를 1도 안 느껴요. 질투가 없는 사랑인데 나는 이거는 뭐 깨비를 떠나서도 인간적으로라도 질투가 없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질투는 곧 사랑이다. 주의예요. 방금 무슨 되게 위험 있었어요. 질투는 곧 사랑하기 때문에. 오케이. 아닌가 봐요? 아닌 건가요? 아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정형 연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너무 믿으니까. 그래도 근데 질투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질투가 있어야 재밌다. 재미없어요, 사실. 질투가 있어야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어릴 때는 뭐 밀고 당기네 어쩌네 막 그런 말 있잖아.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 진짜 극혐한다. 진짜 그런 거 왜 하는 거예요? 밀당 왜 진짜? 하는 거야, 나 진짜?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밀당하면 꺼지라고 할 얻어 이득이 되는 건 뭔데? 그니까 이득 얻어 뭐? 왜 솔직하지 뭐 못해? 하는데 뭐 얻어? 내 감정? 나 화내는 거? 누가 들고 언니가 내 남자친구겠어. 미안해. 야, 너 한국말 잘하네. 만약 애인이 바람을 폈을 때 더 화나는 친거 아니야? 바람 피는 거 사실 좀 너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육체적 바람 대 정서적 바람. 이거는 진짜 일단 전제를 깔게요. 육체적이든 정서적 바람이든 어쨌든 바람을 폈다는 거는 이거는, 쓰레기야. 그거는 기저에 깔고 갈게요. 그럼에도 조금 더 쓰레기를 제 기준에서는 나는 정서적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맞아. 육체적도 진짜 개쓰레기는 맞거든요. 맞아. 근데 왜 정서적을 골랐냐면은 육체는 본능에 이끌린 거잖아요. 맞아. 본능에 이끌렸어. 근데 정서는 그 본능에 이끌리는 걸 한번 참고 맞아. 정신으로만 사랑을 했다는 거니까 그게 조금 더 마음이 있었다는 뜻인 것 같아서 나는 더 쓰레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지. 정서적 바람이. 저는 약간 육체적 바람은 그래도 진짜 내가 100번 양보해서 얘가 술을 먹고 그래 실수할 수 있어. 이거는 그렇게는 어떻게 뭐 오케이 정말 쓰레기지만 내가 그거 어떻게든 용서를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정서적 바람은 나랑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새우깡을 먹고 있어. 민지도 새우깡 좋아하는데 이 생각하면서 나랑 같이 이걸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난 그거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데? 고르라고 하니까 그나마 정서적보다 그죠. 나는 육체적 꺼져. 야, 너 안 지금 돼. 용서 그냥 진짜 못해요. 정서적도 꺼져. 그러긴 한데 그래도 오케이 정서적 바람 하나만 그래도 고르라면 솔직히 육체적 바람 간 게 이미 정서적으로 좀 간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간 거야. 그냥 계속 365일 똑같은 동안 놈이야, 개 생각만 똑같은 하고 놈이야. 있는 거야 진짜로. 사이코 마냥. 그래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더 공감되는 말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 vs 질투는 나의 힘. 저는 무조건 질투는 나의 힘. 저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아 나는 이거를 나는 이성관계로 생각 안 했어요. 나도. 난 일적인 면에서 나는 질투는 굉장히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 그런 저는- 의미에서. 저는 이성에서 생각했어요. 이성에서. 그래서 인생 전반적인 거면 그러면 난 질투는 그러면 질투는 나의 힘.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 안에서 이미 너무 회피형이 느껴져요. 회피가 느껴져요. 부러우면 부러운 거지. 막 그거를 아닌 척하고 막 맞아 부러운 게 왜 지는 거야? 근데 부러워. 부러운 거지. 나 부럽잖아. 얼마 전에 그 영상 봤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부러우면 부러워하세요. 3초 부러워하세요. 끝내세요. 그래 부러우면 끝인 거지. 부러우면 부럽다. 그러면은 세 분이서 뭔가 질투가 나를 성장시켰던 그런 게 있어요. 무조건 있죠. 저 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먼저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때는 10년 전이었어요. 때는 한창 개그맨 지망생 생활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공채를 앞두고서 어떻게 이미지 변신을 할까 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쇼컷을 했었어요. 지금처럼? 네, 그 미용실을 어디를 갔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내가 진짜 인터넷으로 엄청 서치를 했어. 걱정이 되게 많은 타입이다 보니까 또 쇼컷을 처음 하다 보니까 되게 걱정이 되잖아. 안 어울릴까봐, 망할까봐. 근데 이 미용실이 굉장히 본인한테 착붙을 해주는 그런 미용실로 되게 컨설팅 컨설팅. 잘해주기로. 들어가자마자 조금 심상치가 않긴 했어. 근데 그 미용사 아저씨가 완전 50대 이상 한 60대 정도 혹시 바라보는 그런 홍대예요? 홍대 아니죠? 홍대예요. 두 분 같이 다니. 나 어딘지 알 것 같아. 되게 특이한 데인데 거기? 맞아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친구가 그런 미용실이 있다 그래서 갔다가 짜게치 컷 당했어요. 이 위에는 아저씨 짜파게티고 그러니까 머리를 볶아놨고 그 안에를 머리를 깎아가지고 오므라이스처럼 거길 탈색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짜게치 컷이라는 근데 괜찮아요. 당했어요 그 친구. 난 그 사람 나 미용사라고 나 안 부를 거예요. 아저씨예요. 나한테 그 사람 미용사 아니에요. 그 아저씨가 나한테 아저씨가 직업이 뭐니? 저 개그 하는 사람인데 이랬어.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옳다쿠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레퍼토리 아예 똑같네. 옳다쿠나 이러는 거야. 아예 그런 쪽으로 갔구나. 그래서 나는 진짜 약간 도회적인 약간 좀 여자가 쇼컷하면 약간 도회적인 이미지 약간 그런 걸 좀 노리고 갔던 거였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진짜로 무슨 세상에 이렇게 나의 단점을 부각시킬 만한 머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컷을 해놓은 거야. 사람이 머리빨이 되게 중요하잖아. 이 머리에 따라서 조금이나마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메이크오버 되면은 장점을 살려가지고 단점은 숨기고 근데 진짜 세상에 그런 단점을 다 드러내는 컷을 해서 머리 자체도 진짜 웃겼어. 진짜 무슨 일반 바가지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진짜 내가 그 머리를 그렇게 자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진짜 근데 그 아저씨도 약간 좀 직감했나봐. 망했다는 걸 직감했나봐. 그러더니 앞머리 파마를 하면 괜찮아질 거래. 그래서 나한테 앞머리 파마를 공짜로 시켜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바로 그래. AS 들어갔네. 설마 이게 끝이 아니겠지. 머리가 이게 끝난 건 아닐 거야. 근데 진짜 파마 한 번 하는데 몇 시간 걸리잖아. 근데 그 부위가 앞머리여도 파마는 파마니까 진짜 몇 시간이 있었어요. 개망이야. 진짜 이거는 개망이야. 그 사람은 진짜 욕 나와요 진짜. 당신은 아저씨야. 미용사란 자격증 갖다 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 미용실 아직도 있을걸요? 진짜로? 어떻게 그래가지고서는 운영되는 거지? 근데 그 머리를 하고 나오자마자 진짜 막 미치겠는 거야. 망했다.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거는 뭐 개그맨 공채 시험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내 인생 자체가 너무 그래서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다른 미용실에 갔어요. 얼마 없는 머리에서 그나마 좀 정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사진 너무 궁금해. 연대 쪽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아직도 기억나요. 거기 무슨 빌딩에 뭐 전광판 같은 게 있어요. 빌딩에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그 TV가 온에어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광판에 저랑 같이 개그를 같이 했던 동료가 개그맨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날 처음으로 그 SBS 예능에 나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랑 동갑인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내 지금 진짜 머리는 개 망해가지고 인생도 개 망하고 있던 시점에 저 TV에 그 친구가 예능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활약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연대에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울면서 진짜 정말 이거는 뭐 카메라도 없잖아. 진짜 찔이잖아 찔. 진짜 이렇게 울면서
연습실에 갔어. 연습실에 갔는데 연습실 갈 때는 이제 공개를 해야 되잖아. 그 저희 가르쳐 주시는 그 개그 선생님이 되게 무뚝뚝하신 분이고 저랑 그렇게 친분이 많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날 몇 년 동안 알고 있다가 처음으로 저를 보면서 이러시더니 우참 어떡해. 이게 더 비참한 거 알지? 나를 안아줬어요. 어떡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질투가 나의 힘이잖아. 원동력이잖아. 그때 그 질투를 느꼈던 거. 내가 진짜 내 머리는 진짜 망하고 진짜 친구들은 막 잘 나가고 그 질투 진짜 막 미치겠는 그거를 갖다가 이 머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길러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을 무렵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공채 시험이 떴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진짜 인생을 걸고 처음으로 정말 열심히 사활을 걸어서 봤던 공채 시험 가장 제 인생에서 성과도 좋았던 때였다. 다행이다. 그럼 잘 풀리려고 그렇게 됐나 보다. 아 근데 돈 내고 액땜하기. 합격은 결국 못한 거니까 액땜은 아니지. 예. 까비. 뭐 있어요? 뭐 원동력? 저도 근데 질투를 근데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릴 때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특히 그 달리기 할 때 질투가 심해가지고 나 잘 뛰는데 나보다 더 잘 뛰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질투해가지고 진짜 신발 벗고 뛰는 애도 있잖아요. 제가 신발 벗고 뛰었거든요. 양말만 신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빠르게 돼. 그래서 이겼어. 내가 가로지른 거야. 나 완전 그때 영웅이 돼가지고. 질투는 나의 힘이 나는 개조할 때가 제일 셌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약간 호르몬적으로 영향이 간다니까요. 고3 때 이제 저는 특성화고를 나왔어가지고 간호과였어요. 그래서 고3 때 되니까 이제 저희가 막 실습도 하고 이제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이제 그때 막 그냥 친구들이 뭔가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저랑 같이 있었던 애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제가 너무 덜 떨어진 느낌이 너무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도 좀 질투가 좀 나긴 했어요. 뭔가 나보다 더 한 발 더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뭐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좀 그 시기에 조금 예민해지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조금만 방해해도 막 엄마 공부하고 있잖아 막 이러니까 엄마가 막 바람 진짜 때문에 다 진짜 친구라고. 엄마가 막 아니 세상에 공부하는 애가 너 혼자냐 이러면서 막 그 너무 정도로 맞는 말. 진짜 그 정도로 제가 엄청 예민해 있었는데 약간 그것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거야말로 원동력으로 쓴 거지 제대로. 그리고 약간 좋지 않은 예시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이제 막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때 엄청 애들이 막 화장도 막 하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화장도 하니까 너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는 흑인용 화장품이 따로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근데 그때 그걸 몰랐어. 근데 이제 막 애들이 막 그렇게 막 바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쟤네 한국 애들 거 막 파운데이션 발라야지 이래가지고 엄마 몰래 친구 집 가가지고 학교 등교하기 전에 가가지고 막 발라요. 한국 애들 파운데이션을. 바로 막 학교 가서 막 다들 나 너무 쳐다보니까 나 내가 너무 예쁜가 봐. 그래서 혼자 막 오해하고. 그때 제가 한동안은 보니까 도라르방으로 다녔더라고. 도라르방 알죠? 그 제주도 가면. 피부가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나는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어. 난 지금까지 예뻐서 애들이 날 쳐다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 도라르방 많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괜찮아. 우리 중딩 때도 다 그 클린앤클리어 회원이스 바르고 토마토 선크림이랑 그리고 이니스프리 꽃물 틴트 발라가지고 다 그 경극하는 것처럼 다녔어. 다 흰색에다가 빨간색. 나는 회색에다가 그때 이후로 피부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쭉 가더만요. 피부가. 이 얘기는 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한 거야. 보통은 이제 막 질투를 한다고 하면 다들 주위에서는 좀 안 좋게 부정적이게 보잖아요. 이걸 왜 질투해? 약간 내가 뭔가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된 것 같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가 된 것 마냥 뭔가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질투를 되게 귀엽고 가볍게 푸른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드라마의 모든 그 캐릭터가 다 한 번씩 그 자기 상황에서 질투를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해피엔딩이고 저는 그 마지막에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 서지혜 씨 역할 있잖아요. 그 초반에는 효나리 씨가 질투하는 롤이었잖아. 그 서지혜 씨를. 근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서지혜 씨가 바랬던 그
화신이랑 나리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한번 역전됐는데 되게 멋있는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의 모든 그 핵심 주제를 그 대사로 되게 함축했다고 느꼈던 게 마지막 화에서 그 얘기하거든요. 화신이도 유방암 수술했다는 게 다 밝혀지고 어째어째 하고 이제 결국에는 화신이도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앵커 자리로. 그때 홍혜원이 나 선배랑 계속 방송 같이 하고 싶으니까 맞아. 건강할 것. 맞아. 맞아. 선배랑 오래 같이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 싶으니까 건강할 것. 나는 거기가 너무 좀 멋있었어. 약간 오그라들면서도 건강할 것에서 건강할 것. 이게 결국에는 모든 질투를 슬기롭게 대처한 자의 결말 같았어요. 맞아. 이거 진짜 드라마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말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리샤랑 방송 오래 하고 싶으니까 스캠 조심할 것. 리샤 괜찮을 거예요. 내가 보장.